네,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류동균입니다. 저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그 비임상 연구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임상 연구는 그 임상 연구 전에 세포 내에서 실험이라던가 또는 이제 동물에서의 어떤 실험들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비트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어피니티 그리고 뉴트럴라이제이션, 소위 저희가 중화능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비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 용량에서의 어떤 그 투여를 했을 때 동물에서의 효능을 확인하는 그러한 실험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것이 비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로 항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세포에 이제 ACE2라고 하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항체에 이제 FC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가적인 그러한 모드 오브 액션, MOA가 나올 수 있는데요. 소위 뭐 ADCC라고 해서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작용 기전이라든지 또 뭐 CDC 그리고 아마도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ADE라고 해서 Antibody Dependence Enhancement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그 모드 오브 액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비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CTP59 중화 항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CTP59 관련해서 비임상 연구 결과, 그러니까 주요 비임상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CTP59의 세포 중화능 그리고 동물 효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이 바이러스 출현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사스코브2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에 그러니까 D614G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그 스파이크의 그 614번 그 아미노 애시드가 아스파테이트에서 글라이신으로 바뀐 변이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그 뒤에 한 6개월 정도 만에 전 세계의 그 지배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 그 알파 변이, 최근에는 이제 새로 WHO에서 명명을 다시 했는데요. 영국 변이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영국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올해 2021년 3월경에 그 글로벌 우점종이 됩니다. 이 외에도 지금 그 남아공에서 유행한 베타 변이, 그리고 그 브라질 변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인도에서 그 델타 변이가 출현을 하였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그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페루에서 발생한 람다 변이도 이러한 람다 변이 등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특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에서 그 최근 그 발생 국가명이 들어간 변이명에서 그리스 문자로 이제 변이 명명을 이제 전환을 하였고요. 그리고 뭐 VOC, 그러니까 Variance of Concern, 우려 변이, Variance of Interest,
그러니까 관심변이라고 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제가 테이블로 만든 그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 오브 컨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 오브 컨선, VOC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전파력이라던가 또는 치명률, 그리고 이제 면역을 회피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변이 바이러스를 의미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현재까지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4종류의 그 우려 변이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알파 변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니지명으로는 B117이라고 하고요. 기원은 영국이고요. 전파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D614G는 B1 리니지에 해당되고요. 이 변이에 대비해서 약 1.4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사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부분 변이 우려 변이에 대해서는 그 연구 진행 중인데요. 알파 변이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변이, 감마 변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전파력 측면에서는 알파 변이 정도의 수준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치사율은 사실 연구 진행 중으로서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지금 발발을 했고 주목할 만한 점은 야생형 대비가 아니고 알파 변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변이가 야생형 대비해서 1.4배 높다고 했는데 델타 변이는 그 알파 변이에 대비해서 1.6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2배 이상, 많게는 뭐 3, 4배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 효능 관련해서는 지금 베타 변이, 감마 변이가 그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했을 때 한 10배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한 효능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알파나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세포 수준 그 시험에서는 크게 그러니까 감소되는 경향은 있으나 크게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포 수준에서의 어떤 감소가 실제 그 리얼 월드에서의 감소를 바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스라엘에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 접종률이 거의 50% 이상이 되고요. 근데 그러한 나라에서 인도 델타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 보건 당국에서는 그 파이자 백신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는 이미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전파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 변이를 이미 대체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알파 변이, 영국 변이를 빠른 속도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장표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모든 바이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B1 리니지에 속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D614G라고 하는 변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알파, 베타, 감마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N501Y라고 하는 이러한 변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N501Y가 그 세포 내 존재하고 있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대한 결합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결합력 증가는 전파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게 그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모두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알파, 베타, 감마의 전파력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K417N이나 또는 K417T 그리고 2484K 같은 이러한 변이는
이 VOC뿐만 아니라 VOI, 그러니까 관심 변이에도 그러한 변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변이나 또는 나이지리아 변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브라질 P2 변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2484K 또는 2484Q 이러한 변이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변이라고 알려진 변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L452R이라고 하는 변이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변이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변이와 마찬가지로 L452R이라고 하는 변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이들 때문에 전파력이라던가 또는 면역 회피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치명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CTP59 작용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요. 바이러스 표면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RBD라고 해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BD는 실제 그 세포 수용체인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를 저희가 RBD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표면에 바이러스 스파이크에 존재하는 RBD와 세포에 존재하는 ACE2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진입을 하게 되고 복제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CTP59는 이러한 그 RBD와 ACE2 리셉터 간의 그 결합을 다음과 같이 방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침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멸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시험 결과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RBD에 어떤 부위에 결합을 하는지 확인하는 연구인데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 CTP59 항체가 바이러스 RBD 어떤 부위에 결합을 하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A번을 먼저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스파이크의 RBD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CTP59입니다. 그래서 RBD를 거의 수직으로 지금 결합을 한 상태이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ACE2 리셉터 바인딩을 모델링 한 것입니다. 그래서 RBD와 ACE2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요. C번 그림은 저희 항체와 ACE2 이거를 이제 멀지를 해서 본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유사한 부위에 경쟁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D번 같은 경우에는 이 CTP59의 결합 부위, 그다음에 ACE2의 결합 부위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CTP59가 결합하는 부위와 ACE2라고 하는 리셉터가 결합하는 부위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ACE2가 에 결합을 해야 실제로 세포에 침투를 할 수 있고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변이가 오게 되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세포 내로 침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위, 그러니까 ACE2 결합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컨서브 리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보존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합을 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게 되면
그 변이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 대응력이 좋은 항체를 발굴할 수 있게 되고요. CTP59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그 중화능, 세포 내 중화능 시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플락 리덕션 뉴트럴라이제이션 테스트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초기에 나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WHO에서는 S 클레이드, V, L, G, GH, GR, GV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었고요. 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중화능, 저희가 소위 1디짓 나노그램 퍼 ml 수준의 IC50 수준의 IC50 값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 저희가 초창기에 미국의 이제 OWS라는 곳에 저희가 항체를 보내서 평가를 했을 때도 그 전 세계 탑 5에 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중화능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그 인비보 그 중화능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페렛 모델하고 햄스터, 마우스, 원숭이 4종류 동물에서 모두 검증 시험을 마쳤고 제가 오늘은 그 멍키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반면에 여기에 CTP59를 40mg/kg 또는 90mg/kg를 줬을 때 단 24시간 만에 굉장히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현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렛이나 또는 햄스터, 그다음에 티지 마우스 모델에서 똑같이 상부 호흡기뿐만 아니라 하부 호흡기에서도 바이러스 감소를 확인을 했고요. 또한 마우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인 증상도 개선되는 것, 그러니까 폐에서의 폐병변이 감소되는 효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화능 결과, 세포 내 중화능 결과와 동물에서의 효능을 저희가 결과를 정리를 해서 올해 초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출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CTP59의 효능 결과입니다. 먼저 세포 내 중화능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BAV, PAT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야생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B117 이게 이제 영국 변이입니다. 그래서 야생형 대비해서 영국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의 그 CTP59, IC50 중화 능력 자체가 크게 변함 없이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좀 현저하게 떨어진 현상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좌측에 이제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 이 그 CTP59 농도를 점점 높였을 때 바이러스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낮은 농도의 CTP59를 투여했을 때 그러니까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높은 농도에서도 남아 있지만 이게 이제 중화능 자체가 그 감소를 했다는 거지 결국에는 충분한 양을 투여하게 되면은 그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지금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저희가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투여 용량을 동물에 주었을 때 그 인비보에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페렛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 페렛 모델에서의 시험 바이러스 타이터 결과인데요. 이 회색 부분이 이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바이러스가 정상적으로 안에서 복제를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일차, 4일차, 6일차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투여 후 약 2일차에 80mg/kg, 160mg/kg를 줬을 때 바이러스가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이 야생형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했습니다. 80mg/kg는 사람으로 치면은
20mg/kg에 해당이 되고요. 160mg/kg가 실제로 저희 레키로나 사람 투여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정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투여량을 줬을 때 그러니까 사람 투여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생형에서 한 번 더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일차에 80mg/kg, 160mg/kg를 줬을 때 바이러스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그 BBRC라고 하는 곳에 출판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상부 호흡기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 결과는 이제 그러니까 하부 호흡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 P1, 그러니까 브라질 변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브라질 P1에 대해서 세포 중화능 시험을 했을 때도 남아공 변이와 남아공 변이보다는 좀 덜하지만 중화능 감소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브라질 변이에 감염된 그 마우스 환자를 치료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저희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 후 이렇게 사멸을 그러니까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여한 농도, 그러니까 5mg/kg부터 80mg/kg까지 저희가 투여를 했을 때는 저희가 항체 치료를 받은 마우스 환자 같은 경우에 생존율이 모두 생존을 했고요. 그리고 도즈 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그 임상적 어떤 그 증상의 한 지표이긴 합니다. 마우스 시험에서. 그래서 바디웨이에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마우스가 체중이 감소하다가 회복하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투여 농도에서 마우스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하부 호흡기에서 저희가 바이러스 타이터를, 바이러스 감소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째 또는 6일째에 저희가 바이러스 타이터를 측정을 했고요. 3일째에는 일부 마우스 개체에서는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6일차가 됐을 때는 모든 투여군에서 바이러스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라질 P1에 대한 그 연구 결과는 2주 전에 온라인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경쟁사 항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발되어 있는 항체 같은 경우에 그 일라이 릴리 항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제너론 항체, 그 다음에 저희 셀트리온 항체, GSK 항체 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항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밤나니 비맵을 사용을 해서 모노테라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에테스 비맵이라고 하는 항체까지 포함을 하여 칵테일 치료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칵테일 치료제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남아공 변이나 그러니까 P1 변이가 왔을 경우에는 인비트로, 그러니까 바인딩 어피니티 시험 결과에서조차 그러니까 바인딩 자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비트로 결과가에서 중화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일라이 릴리 항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러한 베타나 감마 변이에 대한 중화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중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제너론 항체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칼리시 비맵, 그 다음에 임대 비맵 이 두 가지 항체가 혼합된 칵테일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모든 변이에 대해서 야생형 대비하여 그 중화능을 유지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그 레그난 비막, 그러니까
셀트리온 항체 같은 경우에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 변이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그러니까 중화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아공 베타 변이 또는 브라질 감마 변이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자체는 저희가 물론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감소된 바인딩 어피니티를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세포에서도 감소된 중화능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 투여 용량을 대비한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남아공 베타 변이, 그다음에 브라질 감마 변이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주에 아마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요. 당초 초기에는 그 세포 그 중화능 시험에서는 현저하게 감소된다라고 발표가 있었고, 이후에 지금 질병청에서 수행한 마우스 시험에서 그 효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나온 그 모든 변이 바이러스,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CTP59는 사람 치료 용량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속 항체로 개발하고 있는 CTP63이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이 항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CTP59에 비해서는 중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 중화 능력이 변이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에서 동일한 수준의 중화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올 어떤 그 변이 바이러스나 또는 그 CTP59와 콤비를 했을 때는 좀 더 좋은 치료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저희 항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바이오 레이어 인터피어메트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인딩 어피니티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 그 K바이오, 그다음에 미국의 NIH에서 그 슈도 바이러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청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세포 중화능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비로클리닉스에서도 저희가 중화능 생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타나 이제 감마 변이처럼 세포 중화능이 떨어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 질병청 또는 국제백신연구소 또 충북대에서 동물 효능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일단 그 지속적인 그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백신이라던가 치료제에 대한 어떤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에 그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TP59는 이미 그 야생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비트로, 인비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그 중화능이라던가 또는 작용 기전, 그리고 동물에서의 효능을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3상을 최근에 마쳤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도 그 좋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00명 이상의 이미 투여를 받았고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피어 리뷰, 그러니까 동료 검사가 끝난 BBRC의 논문이 출판이 되어 있고, P1 감마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바이오렉시브에 온라인으로 이미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공개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BBRC의 그 현재 동료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 항체로 저희가 CTP63을 좀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세포 중화능, 그리고 동물 효력 시험, 그리고 현재 출현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중화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앞으로 올 어떤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온 경우에 저희가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CTP59뿐만 아니라 CTP63을 콤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변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